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과 또 공부하게 돼서 너무 반갑네요. 지난 한 주간 선생님이 만든 강의를 듣고 친구들이 공부를 어떻게 잘 했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구분한다는 말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공부를 하게 될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좀 쉬울 수도 있고 어떤 친구한테는 또 어떤 친구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한글 공부는 재미있게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냥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거 한 가지는 꼭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내가 다 알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새로운 걸 알게 된다면 그것도 즐겁고요. 또 아는 것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면 또 다음에 쓸 때 더 자신감 있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효희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선생님이랑 저 즐겁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카카오톡으로 지난주에 공부한 것에 대해서 혹시 이런 거는 좀 어려웠다든지 이런 건 안 해도 좋겠다든지 이런 리뷰를 남겨주면 선생님이 또 반영해서 다음 주에 또 강의 만들 때 해볼게요. 자, 같이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자, 세종학당 유튜브에서 나온 우리 회화를 한번 듣고 공부해봐요. 전망대에 올라갔네요. 와, 여수 스카이타워 정말 최고다. 여기 높이가 67m래.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정말 다행이야. 어제는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아무 데도 못 갔잖아. 에휴. 그지? 근데 사파야, 왜 거기 혼자 앉아 있어? 이리 와. 사빠야, 너 오늘 기운이 없어 보여. 어디 아픈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렌즈를 안 켜서 앞을 잘 볼 수가 없어. 사실 나 시력이 많이 안 좋거든. 그럼 저 풍경들이 잘 안 보이는 거야? 안경이나 렌즈를 끼지 않으면 멀리 있는 건 흐릿하게 보여. 근데 왜 안 끼고 왔어? 눈이 잘 안 보이면 많이 불편한데. 그게 사실은 아침에 렌즈를 세면대에 빠뜨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어. 뭐? 안 되겠다. 다 같이 사팔 렌즈부터 사러 가자. 그래. 맞아, 좋은 생각이네. 가자. 렌즈를 깨뜨렸네요. 아니, 빠뜨렸네요. 사파가 렌즈를 세면대에 빠뜨리는 바람에 여수의 멋진 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 없었겠네요. 오늘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의 원인과 그 결과를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해 봅시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회사에 지각했어요. 이때 는 바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합니다. 맞아요. 방금 영상 속에서 사파도 자신이 렌즈를 끼고 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제는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아무 데도 못 갔잖아. 그게 사실은 아침에 렌즈를 세면대에 빠뜨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어. 어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만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제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이때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계획이나 약속이 어긋나서 조금은 난감하고 민망한 상황일 때 진심이 담긴 사과와 함께 오늘 배운 표현으로 상황을 잘 설명한다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뭐 때문에 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는 말이에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뭐 하는 바람에 라는 말 우리가 아주 자주 많이 써요. 깜짝 놀라는 바람에 넘어졌어요.
깜짝 놀라는 바람에 떨어졌어요. 뭐 때문인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에 피가 나요. 앞에 있는 것 때문에 피가 나는 거죠. 그쵸? 재채기가 나는 바람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추! 마스크가 떨어졌어요. 마스크 꼭 써야 되는데 왜 마스크를 안 썼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재채기가 나는 바람에 마스크가 떨어진 거야. 그것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바람에 라는 말은 아기가 우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 자, 그렇게 뭐뭐 때문에 뭐뭐 바람에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친구랑 부딪히는 바람에 컵이 쏟아졌어. 그죠? 성적이 떨어지는 바람에 엄마한테 혼났어.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글 학교에 가는 바람에 약속 시간에 좀 늦었어. 그거 무엇 때문에 라고 말할 때 뭐뭐 바람에 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하루 종일 엄마랑 또 가족들이랑 이야기할 때 이 바람에 라는 말을 넣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 구분하다라는 말을 배웠었어요. divide 하는 것처럼 무슨 스탠다드를 가지고 탁 나눌 때 구분한다고 했었어요. 남자랑 여자를 구분할 수도 있고요. 색깔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스탠다드가 있어서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을 구분하다라는 말을 배웠는데 오늘은 적절하다라는 말을 한번 배워볼게요. 적절하다. 참 적절하네 라는 말인데 자, 다음 만화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친구가 상상하고 있네요. 온탕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이죠. 온탕은 방학 때 뭘 할지 생각해 봐야겠어. 물 온도가 적절하겠지? 상상은 이랬는데요. 자,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현실은 어땠어요? 너무 뜨겁잖아. 뜨거워. 따뜻할 줄 알았는데 너무 뜨거웠네요. 그쵸? 물 온도가 적절하겠지? 어땠죠? 자, 위에 만화에서 다니가 생각한 적절한 물의 온도는 어느 것일까요? 친구들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글자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아주 뜨거운 물, 2번 아주 차가운 물, 3번 알맞게 따뜻한 물. 자, 적절한 물의 온도는 어느 것이었을까요? 뜨거운 것이었을까요? 적절한 물의 온도는 알맞게 따뜻한 물이었겠죠. 차갑거나 뜨거우면 이렇게 피스풀리 못 있었겠죠. 평온하게 못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답은 아마 적절한 물의 온도는 알맞게 따뜻한 어디야? 알맞게 따뜻한 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친구들이 소리내서 질문들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도 좋고요. 적절하다는 무슨 뜻일지 짐작해보고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적절하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적절하다. 친구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하이라이터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그동안에 초록색이네요. 얘는 렌즈를 해볼게요.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적절하다. 나쁘다인데 물온도가 나쁘겠지? 이런 뜻일까요? 물온도가 알맞겠지? 물온도가 별로겠지? 물온도가 기쁘다? 적절하다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아까 만화를 생각하면서 하면 적절하다는 알맞다는 뜻이죠. 그렇죠? 물온도가 알맞겠지? just right 이란 미국말은 just right 이란 말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물온도가 just right이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상상이랑 틀렸어요. 너무 뜨거웠죠. 그렇죠? just right이 아니고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알맞은 거, 적절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적절하다의 뜻을 알아봅시다. 적절하다. 꼭 알맞다. 딱 맞는 거예요. 나한테 꼭 맞는 just right. 딱 맞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인가 꼭 알맞다는 뜻을 나타내고자 할 때 적절하다를 써요. 적절한 행동, 선생님의 질문에
적절하게 right answer 한 거죠. 그죠? 적절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적절한 거예요. 자, 글자를 한번 따라 쓰고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적절하다, 적절하다. 발음이 쉽지는 않아요. 적절하다, 적절하다, 적절하다. 이게 받침이 둘 다 있어서 어려운 발음이에요. 근데 적절하게 발음을 하면 돼요. 적절하게. 적절하다는 꼭 알맞다라는 뜻입니다. 꼭 알맞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따라 써보세요. 동생한테 사탕 5개를 주면 알맞을까? 그 정도면 아주 적절하지. 적절하지, 꼭 알맞지. 그런 뜻이에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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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하다. 친구들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적절하다는 꼭 알맞다 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Just right. 적절하다.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휴식일까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죠.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배탈이 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먹어야 한다. 적절하다를 적절한, 적절하게 이렇게 조금 바꿔서 쓸 수도 있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just right, 꼭 알맞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밥도 알맞게 먹어야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적절하게 먹어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 같이 써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 적절한, 이건 펜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적절한,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그럼 밑에다가 적절한, 옆에 적절, 이렇게 연습을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적절하다, 적절하다. 친구들이 아마 더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종이에 쓰니까. 적절하다. 이게 자꾸 쓰다 보면 글씨가 익숙해져서 받아쓰기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배탈이 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먹어야 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죠? 적절하게. 자, 적절한. 자, 이거는 형용사처럼, adjective처럼 썼고요. adverb처럼 쓸 수도 있죠. 그렇죠? 적절하게 먹어야 한다. 부사라 한국말로는 자, 적절한 이런 표현은 형용사라고 해요. 형용사. 형용사형이죠. 이건 부사형. 어쨌든 이런 것까지는 아직 몰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적절하게 먹어야 한다. 어려운 말은 좀 지웁시다. 헷갈리니까. 적절한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동사인데 액션인데 자, 아니 이게 형용사인데 그쵸? 이게 말을 좀 바꿔가지고 쓸 수 있어요. 자, 적절하다와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낱말들을 적절하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끼리 연결해 봅니다. 그리고 어떤 별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알아봅시다. 자, 이런 걸 읽어보면은 어떨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question 자체를, 질문 자체를 우리가 understand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다음에 낱말들이 나오죠. 뜻이 비슷한 낱말끼리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죠? 비슷한 낱말을, 제일 중요한 건 비슷한 낱말을 찾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연결하래요. 연결하면 무슨 별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자, 한번 그럼 읽어봐요. 적절하다, 그리고 부적절하다, 이상하다, 나쁘다, 알맞다, 적당하다, 적합하다. 근데 적절하다라는 뜻하고 비슷한 뜻은 right이죠. 좋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출발을 해볼까요? 자, 부적절은
적절해 아닌 거예요. 그죠? 부적절은 not이라는 뜻을 가지고 meaning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죠. 그죠? 반대말이죠. 비슷한 게 아니에요. 이상해? 이상하면 그건 just right이 아니죠. weird죠. 나쁘다는 bad, not good 이시니까 적절한 거는 just right이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알맞다로 가고 알맞다 다음에 적절하다, 적당하다. 적당하다도 just right이죠. 그것이에요. not bad 이런 뜻이에요. 적당하다. 적합하다. 그 다음엔 적합하든 꼭 알맞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근데 비슷한 게 이 적자가 들어가 있는 게 좀 비슷한 뜻이라는 걸 알려줘요. 적당, 적합, 적당한 이 적자가 비슷한 뜻일 거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쵸? 근데 이게 무슨 별자리죠? 이게 한국말로 이게 무슨 별자리였지, 선생님? 이거 뭐 기억이 안 나요. 큰 곰 별자리인가? 이게 뭐였는지 선생님 북두칠성 별자리인가요? 북두칠성? 북두칠성? 한국에서는 이걸 북두칠성 이게 스푼 거꾸로 된 것처럼 그쵸? 된 게 북두칠성 7개가 맞나요? 1, 2, 3, 4, 5, 6, 7 맞네요. 선생님도 너무 한국에서 오래 안 지내다 보니까 이런 별자리 이름을 많이 잊어버렸네요.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제일 유명한 건 북두칠성이죠. 북두칠성. 북쪽에 있는 7개의 별자리라는 뜻이에요. 북쪽이니까 북두칠성. 일곱 별이라는 뜻에서 북두칠성이라고 해요. 북두칠성 별자리. 맞아요. 이제 생각이 났어요. 자, 이렇게 적절하다, 알맞다, 적당하다, 적합하다는 비슷한 뜻이에요. 자, 이제 다음 그림에 어울리는 적절한 속담은 무엇인가요? 적절한이라는 속담이 나오네요. 자, 친구들 2명이 나왔어요. 한 명은 얘는 누구죠? 랍스터. 한국말로는 가재. 얘는요? 얘는 꽃게. 개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개. 글자가 안에 어하고 이 있는 개예요. 가재, 개. 그랬더니 가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같은 편, 맞아 라고 대답하대요. 자, 여기에 어울리는 알맞은 속담이겠죠. 적절한 속담은 무엇인가요? 적절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그림을 생각하면서 한번 맞춰봐. 친구들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1번 가재는 개편이다. 2번 선생님이 잠깐 있는 동안에 친구들이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3번 4번 뜻을 잘 몰라도 힌트를 좀 받자면 지금 선생님이 가재랑 개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여기 가재랑 개가 나오니까 이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근데 여기서 뭐 어디 가는 게 없는데, 그죠? 그래서 친구는 맞는 것 같은데 어디 가는 게 없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가재가 나오네요.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도랑은 스트림 같은 조그마한 물이에요. 도랑도 치고 도랑을 막 쳐서 가재를 잡는 거예요. 스트림 같은 데를 막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재를 탁 잡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가재를 잡는 건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래가 없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도 없는데 얘들은 아무도 안 나오는 애들이니까 아니죠. 근데 가재랑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같은 편이라고 했죠. 같은 편이야. 비슷하게 생긴 거는 같은 same side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사람끼리는 같은 편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 속담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거를 적절하죠. 그래서 답은 가재는 개편이다. 1번. 그림을 보면서 어쓰면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답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적절한 속담을 찾는 거예요. 자, 5번. 적절하다를 알맞게,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동그라미. 적절하지 않으면, 알맞지 않으면 X예요. 읽어보고 잘 썼으면 동그라미. 자, 이게 not good은 X인 거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때와 장소에 적절한 옷을 입어야 한다. 자, 때와 장소에 알맞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뜻이죠. 딱 맞아야 된다요. 어때요? 맞을까요? 예를 들면 썬데이 교회 갈 때 수영복을 입고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래서 언제 어디 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yes, 맞아요. 적절한 표현이에요. 화가 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화가 났네요. 화가 막 났는데 화가 났을 때도 자기 feeling을, 그쵸? emotion을 알맞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알맞다는 말을 넣어보면 그 말이 understand가 되면은 잘 쓴 거죠. 그렇죠. 화가 나더라도 막 표현하면 안 되고 just right, 좋게, 알맞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죠. 이것도 yes. 화가 나더라도 막 물건을 던지고 그러면 안 되고 말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컨트롤 해야 되죠. 그렇죠? 잘했어요.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한 것을 찾으면 돼요. 자, 따라서 한번 써보세요. 여기 하얗게 된 데는 글자를 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다가 적절하다. 이 글씨를 써야지. 안 그러면은 나중에 쓰려고 하면 잘 안 써져요. 할 때 이렇게 자꾸 옆에 empty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으면 적절하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선생님도 요즘은 글자를 잘 안 쓰니까 자꾸 잊어버리는데 타이핑 같은 걸 하면서 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코리안 그러니까 타이핑 하는 걸 연습 좀 해도 좋아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다음에는 타이핑 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한번 알려줄게요. 그러면 한글 타자를 기억해서 좀 하게 되면 한글을 쓰는데도 되게 좋아요. 자, 적절하다는 꼭 알맞다라는 뜻입니다. 꼭 알맞다 라는 뜻입니다. 꼭 just right. 그죠? 적절하다. 꼭 알맞다는 뜻을 나타내고자 할 때 적절하다를 써요. 자, 읽어봐요. 의견이 적절한지. 선생님이 읽을 때 친구들도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선생님이 읽고 난 다음에 한번 친구들도 따라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자를 읽는 연습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의견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하는 까닭을 알아봅시다. 자신이 고른 책이 읽기에 적절한 수준인지 평가해 봅시다. 대상의 특징에 따라, 대상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설명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런 말투들은 좀 어렵죠. 자, 의견은 자기의 opinion 같은 거예요. 의견이 적절한지, right인지, 꼭 알맞은지 판단해야 하는 까닭을 알아봅시다. 이런 말들은 좀 어려운 문장들, 뉴스 같은 문장들에 나오거나 어려운 책들에 나오는 그런 센텐스예요. 어떤 사람의 opinion이 right인지 꼭 알맞은 것인지 우리가 저지해야 되죠. 보면서 맞는지 봐야 되는데 그런 까닭을 알아봅시다 라는 뜻으로 글자를 썼어요. 어떤 친구가 책을 골랐는데 책이 읽기에 just right인지 평가해보래요. 이거 내가 읽기에 괜찮은 건지 적절한 수준인지 레벨이 맞는지 right 레벨인지를 보라는 거죠. 그죠? 알맞은 레벨인지 적절한 레벨인지 그죠? 대상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설명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대상이라는 건 내가 말을 할 때 듣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린이면 특성이라는 건 어린이면 어린이의 특별한 스페셜한 게 있죠. 그렇죠? 그런 것에 맞춰서
적절히 설명해야 돼요. 어른이면 어른한테 맞춰서 적절히 알맞게, 어린이면 어린이한테 맞게 설명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다는 말을 썼어요. 자, 다 적절하는 말을 썼네요. 적절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따라 써보고요.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문장들인데 친구들이 읽고 어떤 뜻인지를 잘 알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문장들은 아직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실제로 이 적절하단 말을 어디에서 쓰는지 선생님이 몇 가지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는 시험을 칠 때 이런 시험을 많이 치거든요. 거기에 보면 문제 많이 나와요. 다음 대화에서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적절하다는 것은 right answer를 찾으라는 거죠. 꼭 알맞은 걸 찾아보라는 거죠. 그죠? 적절한.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아요. 시험이라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할 때 적절이라는 건 right answer를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가장 적절한 것. 병문안을 갔어요. 친구가 아파서 친구를 보러 갔네요. 친구한테 어서와 병원까지 찾아와줘서 고마워 라고 대답할 때 응, 입원한 거 정말 축하해. 입원했으니까 congratulations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축하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건 적절하지 않아요. 힘들지. 얼른 나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친구를 위로해주죠. 좋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자, 넌 왜 항상 이 모양이니? 왜 자꾸 다쳐? 이렇게 말하면 아니겠죠. 친구한테 나쁘게 하면 안 되죠. 4번. 알았어. 알겠어. 앞으로는 오라고 하지 마. 억지로 왔나 봐요. 친구한테 나쁘게 말하네요. 자, 그래서 친구를 위로해 주려면 가장 적절한 것은 힘들지. 얼른 나았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한 2번이 적절한 답이겠죠. 근데 친구들은 또 뭐 보면서 알겠어. 앞으로는 오라고 하지 마가 just right이에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혹시 있는 건 아닐까요? 자, 그렇게 답을 찾을 때 질문할 때 적절하다는 말을 써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라는 말이죠. 적정. 이것도 적절이라는 말이에요. 적정이란 말도 정해진, 적당하게 정해진 온도라는 뜻인데 적절이란 말하고 좀 뭔가 비슷하죠. 그죠? 아까 우리 적자가 좀 비슷한 뜻을 가진 게 많았죠. 그죠? 그것처럼 적정 온도가 나오네요. 자, 온도가 이거는 섭씨예요. C. 미국이랑 좀 다른데 한국에서는 자, 섭씨를 쓰니까 자, 여름에 온도를 하는데 보통 26도 C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는 부적절하다 라고 말하고요. 부적절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적절하지가 않다. 매우 부적절하다. 매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매우 적절하다는 꼭 알맞다는 거죠. 그리고 적절하다는 알맞다 라는 걸 말할 때 이렇게 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이런 말들로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적절하다는 말은. 그래서 친구들이 아마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다 보면 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말은 부적절하지. 그런 옷은 부적절하지 라고 말하면 옷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오늘도 친구들도 적절한 말을 꼭 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치, 발치, 적절한 시기와 주의사항이 나왔어요. 자, 유치라는 건 애기 이빨이라는 뜻이에요. 애기 이빨을 유치를 꺼내는 거예요. 발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을 뽑아내는 걸 발치라고 해요. 유치, 발치, 적절한 시기, 적절한 건 알맞은 시기라는 거죠. 주의사항. 그래서 적절한 말이란 나오면 just right time이죠. right time. 자, 언제 이빨을 뽑으면 좋은지 시기를 알려주고요. right time을 알려주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포스터 같은 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써요. 오늘 어떻게 수업은 적절했어요? 너무 길지 않나요? 적절했나요?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쓸 수 있겠죠.
단어를 배웠고요. 오늘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배웠고요.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백까지 지난주에도 배웠어요. 친구들이 외울 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이렇게 외우는 것도 있었고요.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이렇게 5개를 외우고요. 예순, 일흔, 여든, 아흔, 백 이렇게 5개를 외워서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까지를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외우고요.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백. 자,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아마 뒤로 가면 또 이렇게 숫자를 써야 될 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숫자는 한 번에 외우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매번 조금씩 연습하고 used 돼야 돼요. 좀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라는 걸 있다는 걸 지난주에 알려줬죠. 여기 또 숫자가 틀렸네요. 선생님 다음에 이건 고칠게요. 자, 그래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까지는 이렇게 선생님이 읽는 것처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동그라미만 붙이면 쉽게 읽을 수 있게 되거든요. 선생님도 숫자만 보면 이게 1이야, 1000이야 뭐 잘 몰라요. 근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억이네 이렇게 동그라미를 세면서 올라가면 쉽게 나중에 셀 수가 있거든요. 친구들도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나중에 숫자가 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열심히 하고요. 오늘은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백. 자, 요거는 기억하시고요. 외우려고 노력하시고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까지는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00만, 10만까지 숫자가 있네요. 읽는 것도 한 번씩 연습하세요. 선생님이 이번 주부터는 파워포인트를 같이 보내줄게요. 그래서 친구들도 집에서 파워포인트 보면서 한 번씩 더 연습해 보세요. 우리 꿈이 자라는 국어 읽기 편 이제 한번 같이 해봐요. 페이지는 지난번에 했던 거 다음에 챕터 2죠. 소리내어 읽기 2 문장의 의도에 맞게 읽기. 아직은 좀 쉬워요. 아직은 좀 쉬운데 뒤로 가면은 좀 문장도 길어지고 좀 해야 되는 게 더 어려운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좀 편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재밌게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문장을 읽으면서 문장에는 3가지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문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려주는 게 있고 인포메이션 같은 거를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거는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필링을 가르쳐줘요. 필링이 어떤지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글자들을 읽는 것을 연습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만화를 먼저 한번 봐요. 엄마랑 백화점에 갔네요. 마트에 갔어요. 친구가 와 정말 귀엽구나 라고 말을 하네요. 와 정말 귀엽구나. 자, 와 정말 귀엽구나는 뭘 인포메이션인지 아니면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느낌을 나타내는 것 중에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귀엽구나 하는 거니까 느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귀여워하네. 느낌을 알려주죠. 엄마가 이 인형 얼마예요? 물어보는 것, 묻는 거죠. 묻는 거, 묻기. 3,000원입니다 하면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3가지 형태의 문장이 있고 그 문장이 알려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를 자, 알려주는 거예요. 어머니 고맙습니다는 친구의 느낌이겠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을 때도 대화하는 것처럼 연습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문장의 의도, purpose 같은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화의 문장을 찾아 다시 읽어봅시다.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말하는지 알아봅시다. 와, 정말 귀엽구나. 아까 우리가 생각해봤죠? 뭐였죠? 느낌을 나타내죠. 맞아요. 이 인형은 얼마인가요? 물어보고요. 3,000원입니다. 알려주고 있죠.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의 의도는 묻기, 알리기, 느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도 문장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찾아봐요. 아이고 깜짝이야. 바구니에 든 것이 떡이요. 이것은 소금이라오. 자, 문장의 의도에 맞게 읽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문장의 뜻을 알아봐야 해요. 문장의 뜻을, 의도를 알아야 돼. 자, 여기서 어흥은 그냥 소리죠. 아이고 깜짝이야는 할머니의 느낌. 바구니에 든 것은 떡이오는 묻기. 이것은 소금이라오 알리기. 이런 다 문장에는, 센텐스에는 purpose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의도에 맞게 읽어야 돼. 의도가 있어요. 왜 썼는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문장의 의도에 맞게 읽는 방법에 대해 말해 봅시다. 문장의 의도에 맞게 문장과 문장의 의도를 바르게 연결하여 봅시다. 아이고 깜짝이야. 자, 아주머니가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란 감정을 feeling이죠. 나타내고 있다. 아이고 깜짝이야. 자,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바구니에 든 것이 떡이요? 바구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죠. 물어보기. 감정. 그 다음에 이것은 소금이라오.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죠. 그죠? 알려주는 거. 그래서 문장에는 이렇게 세 가지 의도가 있어요. 의도에 맞게 바르게 읽어보세요. 깜짝 놀란 감정을 살려 크고 높은 목소리로 읽어야 되죠.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재미있게 읽어보는 게 글을 읽는 데 도움이 돼요. 바구니에 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끝을 올려서 읽어야 해. 읽을 때 끝을 올려야 되죠. 바구니에 든 것이 떡이요? 이렇게요. 자, 이것은 소금이라오. 자, 알려줄 때는 바구니에 든 것을 알려주며 끝을 내려서 읽어야 돼요. 물어볼 때는 올리고 알려줄 때는 이것은 소금이라오 하고 내려서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읽고 그 다음에 물어볼 때는 하고 올려서 읽고요. 이거는 알려줄 때는 끝을 내려서 읽어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문장을 읽을 때에는 문장의 뜻도 알아야 되죠. 미닝도 알고 왜 썼는지를 알아보고 의도에 맞게 읽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은 새로운 친구가 전화 왔어요. 자, 내려서 읽죠. 인포메이션이죠. 안녕, 반가워. 친구가 feeling, 감정을 말해줘. 이거는 즐겁게 읽어야죠. 안녕, 반가워. 자, 친구가 질문할 때는 올려서 읽죠. 이름이 무엇이니? 내 이름은 김초롱이야. 자, 인포메이션을 알리죠. 이름이 참 예쁘네. 이름이 참 예쁘구나. 느낌을 나타내는 거예요. 친구들도 한번 읽어볼래요? 지금? 빨리빨리 못 읽는 친구들은 한 번 읽고 한 번 더 읽으면 돼요. 오늘 새로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읽는 친구들은 오늘 한 번 읽고 메모라이즈 하세요. 오늘 새로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자꾸 읽는 연습을 하면 빨리 잘 읽게 돼요. 자, 한 번 또 읽어보세요. 나중에. 자, 보면서 문장의 뜻을 찾아보는데 선생님이 그냥 인터넷에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걸 보면서 문장의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궁금한 것을 묻는 문장을 찾아봅시다. 자, 콩 잘 먹어야 건강하지. 근데 왜 아빠는 안 먹어? 아빠는 콩 안 좋아해. 자, 어떻게 읽을까요? 근데 왜 아빠는 안 먹어? 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죠. 콩을 잘 먹어야 건강하지. 엄마가 인포메이션, 알리기를 해주죠. 그죠? 알리기. 이거는 묻기. 아빠는 안 좋아해. feeling을 아빠는 feeling, 감정을 말해주죠. 그쵸? 자,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묻기. 문장의 뜻을 살려서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예요? 정보, 알리기. 이거는 감정, 그쵸? 느낌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읽는 문장들은 자, 이렇게 묻는 것, 또 알려주는 것, 필링이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의도가 있어요. 뭘 말해주려고 하는지 의도. 그런 문장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네팔에서 왔습니다. 와, 정말 멀리서 오셨군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진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오늘 친구들 얼마나 재미있게 잘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는 뭐 하는 바람에, 뭐 때문이란 뜻이죠. 뭐 하는 바람에 나 이렇게 됐어 하고 설명해주는 말을 하나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죠? 적절하다. 자, 꼭 알맞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 말이 적절한지 한번 생각해봐. 꼭 알맞은 말인지 생각해봐 하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읽을 때 문장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묻는 말, 묻기, 알리기. 무슨 인포메이션 같은 거 알려주는 거. 세 번째는 필링이나 느낌을 전해주는 그런 센텐스가 있다는 거. 그런 문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이 그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는데 한 주간도 배웠던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또 공부해보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보내주는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친구들도 한번 글자를 써보면서 열심히 연습해보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바이.